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오헬리의 인생은 회전목마입니다. 오헬리 특유의 유머와 재치 그리고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긴 걸작입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베너자 위덥, 치안판사, 렌시 빌브로, 산에 사는 거친 성격의 남자, 에리엘라, 렌시의 아내. 치안판사의 사무실에 소 달구지를 타고서 산에 사는 부부가 나타납니다.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였죠. 오헬리의 단편 걸작 인생은 회전목마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회전목마, 오헬리. 치안판사 베너자 위덥은 딱총나무로 만든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면서 사무실 문간에 앉아 있었다. 오후의 안개 속에서 컴벌랜드 산맥은 푸르스름한 회색빛으로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다. 얼룩덜룩한 암탉 한 마리가 꼬꼬대거리며 마을 큰 길을 따라 뽐내듯 걷고 있었다. 거리 저편에서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들려오더니 흙먼지가 서서히 일고 렌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를 태운 소 달구지가 나타났다. 달구지는 판사 사무실 문 앞에 멈춰섰고 두 사람이 내렸다. 렌시는 마른 체구에 키는 183cm쯤 되고 피부와 머리카락은 황갈색이었다. 투박한 산사람의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아내는 사라사 옷을 입었고 마른 몸집에 황갈색 피부의 여자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소심한 항의가 그 얼굴에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다. 치안 판사는 위험을 갖추기 위해 재빨리 구두를 신고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했다. 우리 둘은 이혼하려고 왔어요. 아내가 소나무 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말 실수나 애매한 말투, 독단이나 오해 같은 건 없는지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듣고 있는지 확인하며 렌시를 쳐다보았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렌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되풀이했다. 우리 두 사람은 아무래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할 때는 산속에서 사는 게 외로워도 참을 수 있지만 여자가 오두막 안에서 살쾡이처럼 으르렁거리고 부엉이처럼 부어있는데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내는 별로 흥분하는 기색도 없이 말했다. 놈팡이나 술꾼들하고 어울려 다니며 귀리 위스키나 옥수수 위스키를 잔뜩 마시고 굶주린 들깨 같은 인간들을 끌고 와서 밥이나 달라고 성가시게 한다니까요. 여자가 걸핏하면 냄비 뚜껑을 집어던지질 않나. 이번에는 렌시가 말했다. 컴벌랜드에서 제일 세다는 너구리 사냥개한테 벌벌 끓는 물을 끼얹질 않나. 남편한테 음식은 만들어줄 생각도 않고 남편 일에 밤새도록 잔소리를 해대서 잠도 못 자게 한단 말입니다. 맨날 세무서와 싸워서 산에서도 성격 더럽기로 소문난 인간이 무슨 잠을 자겠다는 거야? 치안판사는 천천히 업무를 시작했다. 소송인들을 위해서 한 개밖에 없는 의자와 걸상을 나란히 놓았다. 책상에 법전을 펼쳐놓고 자세히 목록을 훑어보았다. 마침내 그가 안경을 닫고 잉크병의 뚜껑을 열었다. 법률과 법령에서는 그는 입을 열었다. 본 법정의 재판관에 관한 조항에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단 말씀이야. 그러나 형평법과 미국 헌법과 황금률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이행할 수 없는 협약은 계약이 무효이고, 또한 치안 판사가 한 쌍의 남녀를 결혼시킬 수 있다면 분명히 이혼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좋소. 본 법정은 당신들에게 이혼 판결을 선고하는 바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따랐으므로 유효로 인정한다. 렌시 빌브로는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담배 쌈지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흔들어서 책상 위에 $5짜리 지폐 한 장을 떨어뜨렸다. 곰가죽 한 장과 여우 2마리를 판돈입니다. 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설명했다. 본 법정의 이혼 절차 규정 요금은 $5야. 치안 판사는 말했다. 그는 관심 없는 척 손으로 짠 조끼 주머니에 지폐를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육체적 노고와 정신적 고뇌를 거듭하여 5절지 절반의 이혼 판결문을 적고 나머지 반쪽에 그 내용을 옮겨 적었다. 렌시 빌브로와 아내는 판사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쓴 문서를 읽어주자 조용히 듣고 있었다. 렌시 빌브로와 아내 에리엘라 빌브로는 금일 본 치안 판사 앞에 출두하여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심신이 다 건강하다는 것을 서약하고 주의 질서와 존엄에 따라 이혼 선고를 수락했음을 공표함. 이를 어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테네시주 피드먼트군 치안 판사 베너자 위덥. 판사는 이 문서의 한 통을 렌시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자 에리엘라의 목소리가 양도를 막았다. 두 남자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무딘 남성성이 예기치 않은 여성의 그 무엇에 직면했다. 판사님, 그 서류는 아직 이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제 권리를 찾아야겠어요. 위자료를 받아야죠. 남편이 아내한테 위자료도 한 푼 안 주는데 이혼을 허락하는 법이 어딨어요? 저는 호그백 산에 사는 에드 오빠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신발 한 켤레하고 코담배를 좀 사야 하고 또 몇 가지 사야 할 게 있어요. 렌시에게 이혼을 허락하시려거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해주세요. 렌시 빌브로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아내는 지금까지 위자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다. 정말 여자들은 이런 상황에 뜻밖의 문제를 꺼내놓는 법이다. 베너자 위더 판사는 이 문제에 법적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꼈다. 팔리 집에는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여자는 맨발이었고 더욱이 호그백 산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가파른 길이었다. 에리엘라 빌브로, 위자료로 얼마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판사는 말했다. $5는 받아야겠어요. 그 정도면 신발도 사고 오빠 집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적당한 액수군. 렌시 빌브로, 본 법정은 이혼 판결문을 주기 전에 원고에게 $5를 지급할 것을 그대에게 명령한다.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가진 돈을 다 털어서 판사님께 드렸습니다. 렌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을 모독하는 겁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매섭게 그를 쏘아보았다. 내일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어디에서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애원했다.
그럼 본 사건은 내일 그대들이 출두해서 법정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한다. 이혼 판결 증서는 그 후에 교부될 것이다. 변호자 위덥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문간에 앉아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다. 오늘은 자이아 아저씨한테 가서 하룻밤 지내야겠군. 렌시는 결정했다. 그는 소달구지 한쪽에 올라탔고 에리엘라는 다른 쪽에 올라탔다. 그가 흔드는 고삐의 명령대로 작고 붉은 황소는 천천히 방향을 바꾸었고 달구지는 수레바퀴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느릿느릿 사라져갔다. 베너자 위덥 치안판사는 딱총나무로 만든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늦은 오후 그는 어두워서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주간신문을 읽었다. 그러고는 책상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달이 뜰 때까지 계속 신문을 읽었다. 그는 버드나무에 둘러싸인 산비탈 위 통나무집에 살았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월계수 숲 그늘로 컴컴한 좁은 오솔길을 가로질렀다. 그때 월계수 숲 사이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이 튀어나와 그의 가슴에 총을 들이댔다. 그 사람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다. 조용히 돈 내놔. 그 사람이 말했다. 난 지금 신경이 예민하거든. 이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단 말이야. 나는 5달러밖에 없어. 판사는 조끼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며 말했다. 빳빳한 신권 지폐라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돌돌 말아 별로 어렵지 않게 총구에 끼워 넣었다. 됐어. 이제 가봐. 강도는 말했다. 판사는 어물거리지 않고 그곳을 바로 떠났다. 이튿날 작은 붉은 황소가 달구지를 끌고 사무실 앞에 나타났다. 베너자 위더 판사는 그들이 다시 올 줄 알고서 벌써 구두를 신고 있었다. 렌시 빌브로는 판사 앞에서 아내에게 5달러짜리 지폐를 건네주었다. 판사의 눈은 그 지폐를 예리하게 쳐다보았다. 돌돌 말려 총구에 끼워져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그 눈엔 말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린 자국이 있는 지폐는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다. 그는 두 사람에게 이혼 판결 증서를 내주었다. 자유를 보장하는 서류를 천천히 접으면서 두 사람은 어색한 듯 잠자코 서 있었다. 아내가 어색해하며 수줍은 시선을 렌시에게 던졌다. 당신은 달굴지를 타고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녀는 말했다. 빵은 양철통에 넣어서 선반에 얹어놨어요. 베이컨은 개들이 훔쳐먹지 못하게 냄비에 넣어 놓았고요. 오늘 밤에 시계 태엽 감는 거 잊지 말아요. 당신은 오빠 집에 가겠지? 렌시가 아주 무심하게 물었다.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겠어요. 오빠네 식구들이 선뜻 반가워해 줄 리는 없지만 거기 말고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요. 렌씨, 당신이 그래주길 바란다면요. 작별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렌시는 순교자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기야, 당신이 작별 인사도 듣고 싶지 않을 만큼 빨리 떠나고 싶다면 몰라도. 에리엘라는 조용히 5달러짜리 지폐와 판결 증서를 접어서 옷에 밀어 넣었다. 변호사 위덥은 지폐가 사라지는 것을 안경 너머로 슬픈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밤은 낡은 오두막에서
무척 쓸쓸하겠죠, 렌시? 에리엘라가 말했다. 렌시 빌브로는 이제 햇빛 속에서 선명한 푸른색을 띤 컴벌랜드의 산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쓸쓸하겠지. 하지만 화를 내며 자꾸 헤어지자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으니까. 그는 말했다. 헤어지고 싶어 한 건 그쪽이겠지요. 그리고 붙잡아 주길 바라는 사람도 없고. 이제 에드 오빠네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낡은 시계 대엽을 감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군. 내가 당신하고 달구지를 타고 가서 감아주면 좋겠어요, 렌시? 산사람의 표정은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큼직한 손을 뻗어 에리엘라의 가늘고 가무잡잡한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살짝 영혼이 모습을 드러내더니 그 얼굴에 빛이 스며들었다. 다시는 그 불안당 놈들이 당신을 성가시게 하지 않을 거야. 렌시가 말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된 인간이었군. 시계 대엽은 당신이 감아줘, 에리엘라. 내 마음은 벌써 오두막에 가 있어요, 렌시.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 말이에요. 이젠 화내지 않을게요. 자, 어서 가요, 렌시. 그러면 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치안 판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나가려고 하자 판사가 그들을 막았었다. 나는 테네시 주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주의 법령을 무시하는 것을 금한다. 본 법정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불화와 오해가 제거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축복하지만 주의 윤리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본 법정에 정해진 의무지. 그대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정식 소송 절차를 밟고 이혼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결혼 관계에서 나타나는 편익과 득전을 누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 그가 말했다. 에리엘라는 렌시의 팔을 붙들었다. 두 사람이 막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는데 판사의 말은 그녀가 남편을 잃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판사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본 법정은 이혼 판결로 확정된 자격 상실을 취소할 용의가 있다. 법정은 엄숙한 결혼 의식을 거행할 권한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고 소송 관계자를 그들이 바라는 고결하고 명예로운 부부관계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예식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번 경우 $5다. 에리엘라는 판사의 말에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은 재빨리 가슴으로 향했다. 지폐는 하늘에서 내려앉는 비둘기처럼 사뿐히 판사의 책상 위에 떨어졌다. 에리엘라는 렌시와 두 손을 맞잡고 다시 맺어지는 결혼 선언에 귀를 기울이고 서서 누르스름한 양볼을 빨갛게 물들였다. 드디어 렌시는 아내가 달구지에 오르도록 도와주고 자신도 옆에 올라탔다. 작은 붉은 황소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었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산을 향해 떠났다.